7강에 주객 대비 구도의 문학적 의의입니다. 주객 대비라고 했으니까 주인과 그 다음에 객, 손님, 주체와 객체로 보시면 되겠죠. 주체, 객체가 서로 대비가 되는 구도의 형태를 띠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주관하의 장르인 서정시에서는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서정시는 자신의 정서를 노래하는 작품이니까 개인적인 정서를 주관화의 장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자아의 상황과 정서를 중심으로 사물이나 사건 등 외부의 세계를 해석하고 수용한 결과를 노래의 형식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자아는 외부의 세계를 자신의 상황이나 정서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이렇게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서로를 어떤 경우 이렇게 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비는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야? 대조죠. 그래서 동일한 것을 어떤 동일시하는 경우와 반대로 이것을 대조하는 두 가지 방향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후자를 일러서 뭐라고 하고요? 주객 대비 구도라고 하고, 자, 이때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주객 대비의 구조인 이걸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또 이러한 구도를 가진 작품들은 인간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해 준답니다. 자, 아래로 내려볼까요? 자,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유리왕의 지금 황조가라는 작품을 예를 들었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시면 자, 꾀꼬리는 오락가라 암수가 서로 정다운데 그랬죠. 그래서 자, 꾀꼬리는 지금 시적화자와 다르게 서로 암컷과 수컷이 서로 정다운데 자, 외로운 인의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여기 있는 시적화자와 그 다음에 꾀꼬리는 서로 대비가 되는 거죠. 대조가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고 반대로 나는 외롭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 누구와 함께 돌아갈 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서리적 표현 돌아갈 사람이 없구나 이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통 문학에서 이렇게 꾀꼬리처럼 시적화자와 대비되는 사물을 뭐라고 보통 표현한다? 예, 객관적 상관물. 넓은 의미에서는 이 객관적 상관물 안에는 동일시가 되는 감정 이인물을 포함을 합니다. 지금 그 중에서 여기서는 이 객관적 상관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불특정 다수의 입으로 전해지는 소박한 민요의 연을 둔 것으로 추정되는 자, 원래 민요에서 나왔다고 보네요. 이 짧은 식구에서 확인되는 것은 정답게 어울려 노는 꾀꼬리 한 쌍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시적화자 이 두 사람이 선명한 대비가 지금 보여지네요. 자, 충족되고 조화로운 외부의 세계, 바로 꾀꼬리가 되고 반대로 자, 여기서 결핍된 화자 자신의 대비인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발상은 모든 서정시의 시원이라 할 수 있는 민요에서도 주로 발견이 되는데 자, 민요의 흔적을 강하게 지닌 고려 소교. 자, 이 작품은 고려 소교입니다. 고려 시대 평민들이 불려진 노래인데요. 그중에 이 만전춘 결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가보시면 뒤척 외로운 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오 그랬으니까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 자, 독서 공방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서창을 열어보니 자, 서쪽 창문을 열어보니 자, 도화 복숭아꽃이 피었구나. 자, 도화는 시름이 없이 자, 근심과 걱정이 없이 봄바람에 웃는도다 봄바람 웃는도다 그랬으니까 자, 화자는 지금 누구? 외롭게 지금 혼자 침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지금 복숭아꽃은 어떻게 해요? 아무런 근심이 없는지 봄바람에 활짝 웃고 있답니다. 이것이 또 대비가 되는 거죠. 자, 이 작품에서도 침상에 홀로 누워있는 자아와 그 다음에 도화가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시인 또는 시적화자는 이 도화와 복숭아꽃과 무관하게 결핍을 느끼고 있겠지만 뭔가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충족된 외부 세계, 자, 복숭아꽃은 뭔지 만족스럽게 웃고 있으니까요. 이 대비를 통해 그 결핍을 더욱 강렬하게 감지할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독자 또한 한층 강렬한 인상을 얻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와 같은 주객 대비의 구도는 자, 시조 또는 근대 이후의 서정시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만 자, 이번에는 어디에도요? 자, 소설과 같은 이런 서사 작품에서도 많이 나타난답니다. 자, 그래서 인물의 말을 통해 그의 정서를 드러낼 때도 흔하게 발견되는데 자, 이 고전 소설인 지금 심청가를 예를 들었네요. 자, 신봉사는 아내가 심청을 낳고 며칠 후에 병을 얻어 죽게 되자 다음과 같이 부르짖습니다. 자, 아이고 마누라 마오 죽지 마오 평생의 정한 이 한은 한의 뜻을
사생 동거 보냈더니 자 어떻게 사생이니까 자 죽을 사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살생자니까 죽어서나 살아서나 함께 하자고 했더니 염라국이 어디라고 자 저승세계가 어디라고 날 버리고 가시오. 자 그 다음에 해도 졌다 다시 돋아나고 자 꽃도 졌다가는 다시 피어나고 하늘이 장천 구말리로되 자 멀고도 높은데 자 그다음에 삼경이 되면 이슬이 오고 북경이 멀다도 해도 자 사신행차 자 중국에 있는 북경을 얘기합니다. 베이징 이것도 사신행차가 왕래를 하는데 마누라 자 심청이 아내 얘기하는 엄마 얘기하는 거죠. 자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데 자 부차히 살자 한들 누구를 믿고 살아가며 동지대양 이 겨울에 추위는 긴긴만을 젖먹고자 하는 우는 자식 바로 심청이는 누구 젖을 먹여 길러낼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많이 이미 죽은 아내는 해, 꽃, 그 다음에 이슬 등의 자연물의 대비가 됩니다. 자 이러한 대비는 조화를 이룬 세계와 결핍을 느끼는 인물 간의 대비로 나아가며 자, 신봉사의 입장에서 아내와의 사별이라는 상황은 더없이 자, 고독한 삶의 조건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을 각인시킨다.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인간은 자기 자신을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기가 힘들어요. 대신에 자신을 비춰줄 거울을 대면하면 자기 자신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인간의 한계인 동시에 삶의 이치라고 합니다. 이때 자신의 처지와 대비가 되는 자, 여기 외부의 풍경이나 사건 이것은 인간에게 자신의 반면을 비춰주는 상반된 얼굴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특히 인간의 유한성이나 자, 불완전성이 자연의 무한성이나 완전성과 병렬되면서 서로 대조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인간은 어떤 유한하여 그리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자, 반대로 자연은 무한하고 그 다음에 완전한 어떤 존재를 지금 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은 자연스럽게 비극적 존재로 남겨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점에서 문학에서의 주객 대비 구도는 인간이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을 보는 시력이, 자,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남을 보는 시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자, 사실이 문학적 구현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밑에 포인트 1번 바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는 지금 사설 시조 하나를 지금 들었는데요. 자,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어여쁘다, 저 귀뚜라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AA, BA 구조 반복이 보이고요.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그 다음에 짧은 소리로 구구절절하게 슬픈 소리로 저 혼자 울어내요. 사창. 자, 여인들의 방. 이걸 우리는 비단 창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비단 창문 여인장을 자, 살뜰이도 깨웠구나 이렇게 씁니다. 살뜰이도 잘도 자, 이런 반어적 표현 써놨고요. 자, 두어라. 너가 비록 미물이지만 벌레이긴 하지만 무인 동방에 자,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방에 나의 뜻을 알아줄 이는 너밖에 없구나. 자, 귀뚜라미를 여기서는 뭐로 봤어요? 시적화자와 동일시 해놨죠? 이건 감정 이인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초장에서는 지금 바로 어떻게 자, 울고 있는 귀뚜라미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중장 부분에서는 외려 어떻게 해요? 자, 나의 잠을 깨웠대요. 화자의 잠을. 그리고 원망의 어떤 상황. 자, 하지만 두어라. 그 밑에 부분에 너나 나나 결국 마찬가지. 슬프기는 마찬가지다. 이거니까 바로 여기서 동병상련의 어떤 이런 상황으로 지금 넘어왔죠. 자, 밑에 갑니다. 자, 다른 고전 작품에서 아까 얘기했던 황조가에서의 꾀꼬리 같은 경우 외로움을 더욱 강조하는 시적화자와 주객이 대비되는 소재로서 보여졌고요. 자, 만전칠별사의 도화도 마찬가지네요. 자, 시적화자의 외로움을 더 강조하게 되는 바로 주객 대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심청가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신봉사의 고독감을 더 극대화시키는 자연물로서 해, 꽃, 그 다음에 이슬 등이 나와 있었고요. 자연물들. 자, 객관적 상관문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보통 화자가 자신의 정서나 감정, 사상 등을 다른 사물이나 상황에 빗대어 표현할 때 이를 우리는 뭐라 한다? 자, 이 객관적 상관문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화자의 감정과 동일시되는 감정 이인물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자, 대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있는 객관적 상관물이 더 큰 범위가 되는 거고 그 안에 감정이입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뭐 지금 보는 자 화류라는 것은 자 꽃과 버드나무는 자 때를 알아 피우는데 우리 님은 한번 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경우는 대비가 되는 경우고요. 자 밑에는 지금 접동사 이걸 보여면서 너도 나와 같이 무슨 이별을 했느냐 그랬으니까 이것은 뭐가 되는 거고요? 감정이입물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황조가의 작품에서 자, 신화적 인물인 유리왕을 이게 직접 지었다고 볼 수 있느냐 그랬는데 자, 이것을 일부 학자 입장에서는 당시 널리 유행하던 민요를 자, 여기서 유리왕 이야기의 맥락에 맞춰 슬쩍 끼워 넣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7강 정리 마치겠습니다.